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해 오는주입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좋아서 조금은 덥지만 가을 냄새 나는 오늘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달러의 냄새가 나는데요. 원화 대비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9월 새로운 달을 맞이했지만 새로운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증시입니다. 7월부터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PBR 대비했을 때는 턱도 없이 낮아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장에 동력이 없다 보니까 저평가의 매력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참 많은 분분한 목소리들이 증권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는지 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눔미디어 그룹 김명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달러가 참 부담이 되네요. 인덱스가 벌써 99 거의 최고치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 시장 현선물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 진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장세를 보시면은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이제 커버리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5세대 이동통신 5G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우리로, 전파기지국 뭐 이러한 주식은 이제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관련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커버리지 구축 시작에 이어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만큼 수혜가 이제 지속돼서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점차 이제 5G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뭐 바이오 업계 악재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오름 추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종목군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진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투자 전에 조금만 살피셔도 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주가는 모멘텀 없이는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 항상 살피신 후에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5G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이 최근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3거래일 연속 오늘도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출발이 됐지만 그 상승폭은 다소 축소되고 매기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었던 5G 장비주가 고개를 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펀더멘탈 측면 들여다보면서 순환매에 대한 발빠른 대응 전략 필요해 보이는 오늘인데요. 김명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판단하고 계신지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오전장 주요 섹터 짚어드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5G 관련 종목들의 그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좀 오늘 특이하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었는데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좀 내려와서 혹시라도 물리신 시청자님들 안 계신지 좀 걱정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어제 좀 심심한 장 관망세 오늘까지 이어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좀 심심한 장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노동절로 휴장을 했던 이제 미 증시가 열려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지 그리고 이번에 미 증시는 분명히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미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6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대내외적인 관심 이슈에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으로 살펴볼 이슈도 많고 체크를 해야 하는 지표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대응 전략 고민을 해볼 텐데요.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그리고 문자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전파기지국입니다. 최근 5G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통신 장비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반등과 더불어서 이 업체들의 상승률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8월 14일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3.83%의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이 코스닥 업종 내에 통신 장비 업종이 무려 12.53%나 뛰어 올랐습니다. 아웃퍼폼을 한 거죠. 8.7%포인트나 뛰어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전파기지국 두 자릿수 상승률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한국바이오젠 보실까요? 새내기 주죠. 이 기업은 기능성 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기능성 실리콘이 주로 들어가는 이 소재 쪽이 디스플레이, LED, 건설 산업 등의 핵심 소재로 들어갑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피부 보호를 위한 용, 또 로봇 코팅용, 2차 전지용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첨단 소재 국산화, 일본의 수출 규제 이 관련과 맞물려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올라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방산주 보겠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한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CEO들 만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요.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가 세계 2위의 무기 수입 대국입니다. 신 장관이 6일에 방한을 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지금 예측되고 있는 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3조 원, 또 LIG 넥스원은 1조 원 수주 정도 인식이 될 것이다 예측이 되면서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방산주가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7%가의 강세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대체적으로 이 업종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방산주 들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릴게요. 하나하나 체크 도와드립니다. 전파기지국부터요.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전파기지국은 5G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5G 관련주들 점차 수급이 순환매가 돌면서 한 번씩 상승 기회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5G 가입자만 500만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 갤럭시 노트 10 출시 이후에 가입자 증가세가 이제 탄력을 붓고 있습니다. 국내 현재 5G 가입자는 191만 명으로 전월 대비 이제 57만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5G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연내 이제 50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에 올해 가장 유망한 업종이 아마 5G 관련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실적 반영은 사실상 뭐 개별 업종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당연히 뭐 5G 수요자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실적 증가라든지 모멘텀 가치 증가에 따른 주가 반영도 이제 서서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약 4개월 동안 조정을 주다가 3,390원 선에서 단기 지지라인 구간 만들면서 상승 추세로 돌파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지수 하락에 따른 조정은 끝났다고 보여지면서 앞으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 현재 지금 전 저항대 구간인 목표가 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일봉상 현재 조정 구간 한 번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3,800원에서 4,000원 사이 눌림목 구간 한번 온다면은 비중 10%만 접근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1차 목표가는 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의 룸이 남아있네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한국바이오젠 보겠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새내기 주인데 그 이후에 사실 이전에는 크게 주가에 반응이 없다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할까요? 예, 그 수입에 의존했던 그 고투명 실리콘 접착제 핵심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한가에 갔다가 한 10% 정도 다시 빠진 모습인데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이후로
그 어떤 소재 국산화 관련 재료가 그 시장에서 좀 강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재 역시 대부분 그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에 좀 의존을 하다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이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달 8월 1일에 처음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첫날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이후 3일 동안 연속 그 음봉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고점 부근인 그 8,500원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미래가 좀 촉망하긴 합니다. 뭐 고박열 소재,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뭐 특수 실리콘 그리고 뭐 신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기업이지만 다만 신규 상장한 종목은 그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한 최근에 시장의 수급이 좀 꾸준하지 않아서 좀 단기성 호재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접근에서는 스탑 의견을 드리겠고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도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여겨지는데 혹시라도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전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부근을 좀 돌파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수하신 시청자님 계시다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익절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의 추가 전략 모색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함께 나눠주실 차례입니다. 연락 주고 계시죠?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